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5천. 정말 드디어 이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됐네요. 많은 분들이 축배를 들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서 시장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새로운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 정말 예측 불가의 매력을 뽐내는 게 꼭 블라인드 데이트 같지 않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 5천. 모두가 환호하는 이 숫자 앞에서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과연 이게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축포일까? 아니면 더 거센 파도를 앞둔 잠시 동안의 고요함, 바로 그 폭풍의 눈일까요? 오늘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 그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수급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글로벌 거시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정말 치열했던 섹터별 자금 이동의 승자와 패자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우리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시장의 진짜 표정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지수만 보고 와 올랐다 하기에는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네, 장중에 코스피가 그 꿈의 숫자 5,000포인트를 분명히 찍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보시는 것처럼 4,976.46포인트로 마감했어요. 5,000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 앞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살짝 밀린 모습이죠. 마치 정상의 깃발을 꽂기 직전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등반가처럼 아주 신중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수급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외국인은 788억 원 순매수로 지수를 방어했는데 기관은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고요. 이건 시장의 큰 손들끼리 생각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수급의 불협화음은요,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변동성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 버블 아니야? 걱정되시죠?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다행히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도 미래 이익을 땡겨온 선행 PE가 약 10.7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S&P 500이 20배가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정말 안정적인 수준이죠. 한마디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수 전체가 저평가라는 거지 오늘 불기둥을 뿜었던 특정 섹터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있었길래 이 역사적인 5,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가능했을까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바로 거시경제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상승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을 향한 그린랜드 관련 관세 위협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뉴스 한 줄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글로벌 투자 심리에 그야말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시장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확실한 호재였어요. 이 소식이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냐면요.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그야말로 폭발했고요.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 업종이 아주 뜨겁게 반응했죠. 그 온기가 시차를 두고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의 갭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18%나 급등했어요. 이 소식은 아까 보셨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시장, 특히 반도체 주식을 사라 라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죠. 우리 증시의 대장주가 반도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강력한 매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여러분,
지수 5천도 중요하지만요. 돈의 흐름을 쫓는 투자자라면 그 숫자 아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은 섹터 순환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주 스릴 넘치는 의자 뺏기 게임과도 같았어요. 오늘 시장의 희비는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화학처럼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로는 자금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었고요. 반면에 바로 어제까지 시장을 이끌던 자동차, 조선 같은 업종에서는 차익 실험 물량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뜨거웠던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돈이 이렇게나 빠르게 이동한 겁니다. 오늘의 승자들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학 업종이 무려 4.35% 급등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가 3.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소외받았던 화학 업종의 이런 화려한 반란, 아주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패자들의 성적표는 좀 처참하죠. 자동차가 포함된 운송장비 업종이 3%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과열 후 차익 실현 패턴이에요. 우리가 흔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지만 오늘 시장은 영원한 주인공은 없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거운 순환매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핫 테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을까요? 현미경을 들고 더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2차 전지는요, 정말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모습입니다. 로봇이라는 새로운 전방 산업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배터리 가격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선두주자인 테슬라 주가까지 오르는 이 우호적인 분위기까지 이 세 가지 호재가 시너지를 내면서 삼성 SDI가 무려 18% 넘게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시장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앞서 분석했듯이 트럼프발 훈풍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섹터죠. 특히 중요한 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함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장의 신뢰가 반도체라는 가장 안전한 항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테마도 움직였습니다. 바로 초전도체인데요.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그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들썩인 겁니다. 미국 스타트업 CFS의 CES 발표가 기폭제가 됐죠. 아직은 꿈의 기술이지만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 밖에도 테슬라 전용 보험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올랐고요. 중국이 생산을 줄일 거라는 기대감에 철강주, 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에 로봇 관련주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말 시장 전체가 카페인에 과다 섭취한 것처럼 온갖 테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흥분 상태를 보인 그런 하루였네요. 자, 이렇게 주도주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정신없는 롤러코스터 장세.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 딱 맞는 몇 가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 20년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를 코어 위성 전략으로 재편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중심을 딱 잡아줄 반도체 같은 코어 자산과 오늘처럼 순환매에 대응할 화학이나 화장품 같은 위성 자산을 균형 있게 담는 지혜가 필요해요. 둘째, RSI 같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선 종목은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가 아주 좋은 예시였죠. 셋째, 그 어느 때보다 손절매 원칙이 중요합니다. 아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을 지키는 익절 라인도 반드시 설정해 두시는 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저평가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와 반도체, 과연 이들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오늘 급락했던 자동차 섹터처럼 내일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시장의 주도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유연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주 주도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많이 나눠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